안녕하세요, 법쌤입니다. 한 주간 행복하셨어요? 이제 기말고사가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. 그동안 열심히 노력한 학생들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. 공부를 하는 학생이라면 지금 시간이 정말 힘들 것입니다. 하지만 나 혼자 힘든 건 아니니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꼭 목표하는 결과, 좋은 결과를 받기를 바라겠습니다. 공부를 그동안 하지 않았던 학생들, 벼락치기 방법 3가지와 꾸준히 공부했던 학생들, 마지막 담금질의 과정, 그리고 반복 학습을 속도를 올려서 할 수 있는 방법, 그 2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궁금하시죠? 그럼 구독! 벼락치기는 좋은 공부 방법이 아닙니다. 법쌤이 알려주는 벼락치기, 이게 마지막이다 생각하시고 다음번부터는 꼭 꾸준치기 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공부의 정답은 꾸준치기입니다. 첫 번째, 한 과목당 20분만 투자하십시오. 어디다 투자할까요? 지난 중간고사 시험지에 투자하십시오. 지난 중간고사 시험지를 20분 동안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. 그럼 우리 선생님의 출제 경향과 패턴을 알 수 있습니다. 이 선생님이 사진을 많이 좋아하는지, 그래프를 좋아하는지, 교과서 날개에서 많이 출제하는지, 교과서 아래 살에서 출제하는지, 교과서 문제에서 출제하는지, 학습지에서 출제하는지, 학습지 문제에서 출제하는지, 이런 것들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. 망망대해에서 목적지도 없이 무작정 떠돌아다니는 것보다는 타켓을 가지고 공부할 때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꼭 그렇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이 내용의 자세한 정보는 상단의 링크, 사전사색이라는 내용을 참고하시면 더욱 좋겠습니다. 두 번째, 공부를 안 했지만 시험을 잘 봐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시중에서 문제집을 여러 권 사서 막 풀어 제끼는 학생들이 있습니다. 그렇게 하시면 절대 공부가 성적이 좋지 못합니다. 일단 여러분들은 교과서에 있는 문제, 아래 작은 문제, 중단원 마무리 문제, 대단원 마무리 문제, 그리고 선생님께서 주신 문제들부터 해결을 하십시오. 그 문제들만 잘 해결하고 그 패턴과 내용만 숙지하신다면 그래도 시중에서 팔고 있는 문제집을 푸는 것보다는 좀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아셨죠? 세 번째, 전략적으로 공부하고 있는 학생을 찾아가세요. 시원한 음료수를 들고 찾아가세요. 그리고 그 학생의 교과서를 빌려보세요. 그 학생의 교과서를 보면 수업 중에 강조했던 부분, 선생님이 시험에 내겠다는 부분, 이런 모든 것이 표시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. 그 학생의 교과서를 빌려와서 자기 교과서에 옮겨 적으세요. 그리고 그것을 공부를 하십시오.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보세요. 힌트에 대한 정보를 달라고 물어보세요. 잘 주지 않겠지만 잘 설득해서 맛있는 거 사주면서 그 내용을 접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그러면 효과적이겠죠. 이렇게 시험을 마무리하시면 그래도 노력 대비, 시간 대비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. 하지만 공부의 정답은 꾸준치기입니다. 아셨죠? 자, 이제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, 그 학생들은 어떻게 마무리를 하고 속도를 높여서 반복 학습을 할 수 있는지 그 내용은 책상을 옮겨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교과서는 시험을 열심히 준비한 학생의 교과서입니다. 공부의 흔적만 봐도 열심히 공부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. 시험이 다가왔는데도 계속 이 내용을 다 보기에는 굉장히 시간도 많이 소요될 것입니다. 시험이 임박했을 때 여러분은 약간의 전략을 수정하셔야 됩니다. 형광펜을 들고 교과서에 표시를 하는 겁니다. 어떤 내용을 표시하냐면 내가 미처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 부분, 헷갈리는 부분, 오개념의 부분만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. 내가 열심히 여러 번 반복 학습을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. 자, 한번 표시해 보겠습니다. 전체는 다 읽으세요. 자,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. 그러면 다음 시험이 임박했을 때 여러분은 뭐만 보면 되냐면 지금 표시된 부분만 빠르게 볼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적은 시간을 투자해도 내가 모르는 부분만 순간적으로 빠르게 흡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것이겠죠. 시험이 임박했을 때는 분명 내가 알고 있는 부분은 확인만 하고 내가 모르거나 잘못 기억된 부분만 표시해서 시험이 다가왔을 때 그 부분만 빠르게 흡수하는 것입니다. 아셨죠? 두 번째, 교과서하고 학습지를 가지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. 그러면 참고서나 평가 문제집의 핵심 내용을 공부한 학생들도 있겠죠. 그럴 때 전체를 다 밑줄 치지 마시고 모르는 부분, 처음 본 부분, 헷갈리는 부분만 밑줄을 하는 것입니다. 이렇게요. 그러면 여러분들은 반복 학습을 할 때 뭐만 보면 될까요? 여러분이 표시한 내용만 빠르게 보면 됩니다.
그러면 적은 시간을 투자하고도 여러분이 모르는 부분, 5개념의 부분, 헷갈리는 부분만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겠죠. 자, 이렇게요. 내가 모르는 부분, 헷갈리는 부분만 표시를 하는 겁니다. 그러면 여러분은 이 책을 시험 임박했을 때 빠르게 반복해서 확인하게 되면 시간 대비 효율을 극대화시키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. 이렇게 시험이 임박했을 때 시험의 전략을 좀 바꿔서 여러분의 약점을 충분히 보완해서 높은 결과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. 자, 오늘은 벼락치기를 할 수 있는 3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고, 공부를 열심히 했던 학생들 마무리 과정, 그리고 속도를 올려서 반복 학습을 할 수 있는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 다음 주에는 공부를 떠나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알찬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기말고사 열심히 준비하시고 멋진 결과 받도록 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인생은 퍼펙트입니다.